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항암후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어로는 Chemotherapy 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CIPN입니다. 항암 후 나타나는 손발 저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종결반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암제를 하면 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오심, 구토, 속쓰림, 미스크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백혈구도 또 헤모글로빈 수치도 혈소판 수치도 떨어지고 정말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제일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손발 저림이 아닌가. 그것은 좀 오래 가기도 하고요. 항암 후에 약 1개월 안에 한 70%, 한 3개월 안에는 한 60%, 6개월 후에는 약 한 30%에서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항암 후에 이 CIPN 나타나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참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항암 후에 우리 말초신경병증을 다스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 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요. 처음에 이렇게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경도는 감각이 이상이 있거나 감각이 조금 이렇게 저하되거나 예민해지는데요. 중도는 손발이 저림이 있거나 화끈거리고 감각이 둔감하고 전기 흐르듯이 어떤 사람은 반들로 쿡쿡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래 되면 중정도 됩니다. 근데 고도는요. 글씨 쓰기가 좀 불편하다. 젓가락을 이렇게 하다가 좀 떨어뜨린다든지 사용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이제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면 보행이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이상이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요. 옷 단추를 좀 이렇게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 단추 다니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경도라든지 중등도가 되는데 단추를 전혀 내가 닫을 수 없다 이러면 고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CIPN이 말초신경병증이 일으키는 항암제들이 있는데요. 이 항암제는 주로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많이 나타나죠. 특히 이제 플래티늄 계열의 백금 계열의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이런 카보플라틴 이런 데서 찬 공기의 온도에 참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에 많이 쓰는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유방암에 잘 들으니까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나니까 참 이게 많이 계속 쓰기도 그렇고 안 쓰려 그러니까 효과가 있고 뭐 이래서 좀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타나는 게 탁생 계열입니다. 파클리 탁셀 같은 거요. 이 난소암에 잘 드는데요. 그 다음 이제 크리스틴이나 빈블라스틴 같은 신경 독성이 강한 항암제들이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항암제 종류 중에서 이 말초신경병증 CIPN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항암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써서 고용량으로 써서 많이 나타나면 용량을 좀 조절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도무지 하기 힘들다 해서 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항암제의 어떤 고용량이 많이 높은 위험 인자로 꼽힙니다. 두 번째는요, 고령의 환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여성에서 좀 많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여성암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이는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는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말초신경 손상이 이미 와 있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건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 차례가 있는데요. 어떻든 조기 진단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조기 진단이 되면 조기 치료가 되면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암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십시오. 얼마든지 잡아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요, 현대의학에서 통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환자의 다양한
이 설문이라든지 그러니까 문진을 통해서 객관적인 정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사실은 좀 많이 과장할 수도 있고요. 통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에서 만약에 10가지겠다 그러면 나는 한 5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5 정도의 객관적인 5 정도가 한 8쯤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괄적인 것으로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점수의 객관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을 하게 되면 진통제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그런 계기가 되죠. 증상이 치료에 따라서 호전되기도 하는데 이게 참 재미난 것은요. 2년 후에는 3분의 1에서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생활 속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생활 속에서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을 지는 것, 스폰지 공을 쥐어서 이렇게 쪼목쪼목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 앉아서 무릎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한 10번 내지 15번 해서 한 2, 3세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발꿈치 들고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거요. 팔다리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옆으로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거요. 이것도 한 10번 정도, 한 2, 3회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을 좀 피하시고요. 목욕탕 같은 데는 미끄러운 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의 온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낮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손발 저림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한다든지 또 손발을 따뜻하게 위해서 손난로를 한다든지 신발이 꽉 끼는 것을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느슨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당뇨 양말 신듯이 이런 거 이렇게 좀 신을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칭 하시고 마사지 하시고요. 그건 혈액순환이나 근육 긴장을 이완시키는데 완화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찜질이 좀 도움이 된다, 온찜질이 도움이 된다,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 했는데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탁생계열은 찬데 이렇게 많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혈류순환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또 균형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감각이나 낙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에 만약에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면요. CIPN이 균형을 이룰 수가 없고 보행에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헛디뎌서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는 당연히 당뇨 혈당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CIPN이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당뇨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균형식을 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B군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메가3라든지 그루타치온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된다는 혹자의 보고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함으로 해서 내가 미리 이 항암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면 정상 치료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듀로섹틴이라는 말초신경병증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도 가이드라인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말초신경병증에도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현재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입증된 공식 권고되는 치료제에 있는데 이게 항우울제 치료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증인데 왜 항우울제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세로토닌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 물질의 신경 전달 물질 제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항우울제 약이 통증을 좀 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뇌 척수에서 통증 신호 조절을 효과가 있거든요. 세로토닌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 그래서 작용해서 신경병증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한 것을 연구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이라든지 이 제제가 대상포진후의 신경통증 같은데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이것이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면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나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발타 이렇게 해서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제네릭, 듀로셉틴, 드록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바펜틴이라든지 프레가발린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타 정맥 주사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이렇게 주입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일부 연구에서는 조금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대규모 이렇게 연구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램블러 치료라든지 TENS 전기 자극 치료라든지 저강도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효과 정도가 좀 다양하게 나와서 아직도 연구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초신경병증이 항암제 치료 후에 생기게 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치료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잘 치료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불편함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얼마든지 말초신경병증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